좋은 아침입니다. 1월 20일 보타코의 보험재테크 이슈 시작합니다. 안 찾아간 보험금 규모가 무려 11조입니다. 숨은 보험금 찾기 인기가 폭발하고 있는데요. 내 보험금이 잠자고 있는지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보험연구원에서는 흡연자에게 보험료를 차등해야 된다라고 검토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은행 PB들에게 물었습니다. 결국 올해는 주식의 해라고 하면서 주식으로 승부 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이야기에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는 듯이 외국인 비중이 지금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3년 6개월 만에 39%대를 넘어서고 있는데 계속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은 보험 찾기는 뭐 다시다시피 20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보험 찾아줌이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클릭 몇 번이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엄청나게 접속 수가 늘어났는데 뭐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뭐 힘드니까 작은 돈이라도 아껴보려고 하는 그러한 수요가 많이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숨은 보험금 약 11조인데 일단 중도보험금이 7조 8,600억이고요. 그리고 만기 이제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만기 보험금이 1조 7,800억 그리고 휴먼 보험금이 1조 1천억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잠자는 보험금을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닌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서비스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4일부터 문자 메시지로 일단 보내고 있습니다. 휴먼 보험금이 있다라는 거, 자고 있는 보험금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뭐 다시 보험이란 상품이 기간이 굉장히 길죠. 여기에다가 또 계약자와 또 그 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또 수익자가 다르게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긴 시간 동안 이제 연락처가 바뀌고 이것들이 제대로 전산에 반영이 안 되면 이러한 이제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는 주민등록 전산망에 따른 최신 주소로 숨은보험금 정보 우편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를 이렇게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누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내보험 찾아줌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험연구원에서 흡연자의 보험료 차등 검토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비흡연자의 위험도를 100이라고 했을 때요. 흡연자의 사망 위험도는 164, 질병 입원 위험도는 154, 그리고 질병 수술 위험도는 141%로 굉장히 높습니다. 무려 1.6배, 1.5배, 뭐 거의 반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이 차이가 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뭐 아시다시피 흡연자나 비흡연자나 보험료가 동일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일부 조건에 부합하게 되면은 보험료 할인해 주는 것이 있는데 아예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요 흡연자 비흡연자가 보험료가 거의 2배가량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뭐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 또한 이제 뭐 당연히 평생 담배를 피지 않은 비흡연자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사에 좀 더 그 눈이 가고 또 관심이 가는데 실손의료보험 얘기도 많이 나오죠. 뭐 지금 실손의료원 가입자가 3,420만 명인데 청구자 중에 10%가 70%를 보험금을 타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차등제를 검토해야 된다. 뭐 자동차 보험처럼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 당연히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뭐 가입 시점이 여러 가지 이제 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튼 이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반영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 PB 50명한테 선물 조사를 했더니 일단 자 올해는 주식 또는 주식형 펀드에 주목을 하고 국내 채권과 부동산 일단 좀 피해라. 뭐 다시다시피 1216 부동산 대책 때문에 부동산은 뭐 물론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과거처럼 많이 내거나 쉽지 않을 것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권 뭐 다시다시피 지금은 그다지 기대를 할 수가 좀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결국 주식상에 좀 효과를
많이 맛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유망한 금융 상품을 미국 주식 및 주식형 펀드, 그리고 국내 주식 및 주식형 펀드 이 순위로 꼽았고요. 거기에다가 올해 초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이 있죠. 어느 정도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또는 미국과 이란의 이러한 분쟁들이 해결은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불확실성으로 계속 존재하다 보니까 안전자산의 비중도 같이 갖고 가라라고 하면서 포트폴리오 이렇게 짜줬고요. 그리고 PAR 금융상품은 국내 채권과 부동산을 같은 비중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연계한 상품들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렇게 좀 짜주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 비중이 거의 40%,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피 시총 기준 40% 육박했습니다. 지금 13.6개월 만에 최대치를 갖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중 무역 분쟁의 어떤 이제 그 분쟁의 위험성이 또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진 상황에서 또 반도체가 좋은 역할을 해주면서 지금 외국인 비중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총 규모에서 외국인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7일 기준으로 591조에 해당하고 이게 39.01%로 2006년 8월 13일 39.05%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뭐 외국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했을 때는 IT 버블 이후에 2004년도에 44%까지 갔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을 때는 당연히 뭐 금융위기 거치면서 2009년 4월에는 27%대까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 비중이 높아지면서 코스피도 2250까지 찍으면서 제가 갖고 있는 펀드도 지난번에 한 18% 정도 수익을 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27%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거를 충분히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번에도 박스권 장세를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세를 갖고 가격을 지금 올려주고 있지만은 국내 기관 투자나 연기금 등의 수급 여력이 뒷받침을 해주지 못해서 박스권은 좀 못 넘어갈 것이라고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튼 최근에 이제 훈풍이 여러 가지로 불고 있는데 일단 IT나 이쪽에 좀 불고 있고요. 그리고 한한령 해제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 이제 관계된 그런 주식들이 좀 훈풍을 불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을 잘 활용을 해서 좋은 성과를 좀 내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힘찬 한 주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라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보험 덕후 보타쿠였습니다. 고맙습니다.